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8회차 결과 1등이 나오지 않으면서 약 6억 원이 2월이 됐습니다. 제가 공유드린 4만 8천 원 최종 픽이 10경기에 적중을 했고 나머지 틀린 4경기도 사실상 최종 픽 영상에서 이변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경기들이 실제로 이변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 골때리는 TV 가족분들 중에서 1등이 무조건 나올 만한 회차였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2월이 됐다라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한데 어쨌든 최근에 프리미어리그와 라리가 조합에서 제가 생각하는 대로 경기가 흘러가고 있어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자, 그런데 약 6억이 2월 된 주말 축구 토토 승무패 9회차의 경우는 분데스리가와 라리가 경기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조금은 제가 자신감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고, 분데스리가 같은 경우는 분석을 위해서 경기들을 돌려보면 와 진짜 뭔가 그냥 경기들 자체가 재미가 없어서 분석할 때도 좀 집중이 안 되긴 하는데 2월도 됐으니까 한번 집중해서 열심히 일주일 동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축구토토 승무패 8회차 결과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 수요일에 아마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주말 축구토토 승무패 9회차 골대법 정리본 유튜브 커뮤니티에 이미지 공유 드릴 예정이고, 금요일에 최종 픽 영상으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축구토토 승무패 8회차 결과 말씀드려보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헤타페 대 세비야였죠. 자, 이 경기는 헤타페가 이번 시즌 라리가에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팀들을 상대로 좋은 경기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데, 세비야의 경우도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팀이기 때문에 헤타페가 전술상 패배하지는 않을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팀 내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 중인 아람바리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를 하는 헤타페라는 점과 세비야의 쓰레기 같은 골 결정력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면서 승무 투픽으로 처음에 선택을 했다가 최근 맞대결 전적상 헤타페 기준 2승 8패로 무승부가 없었다라는 점에서 구매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헤타페의 단통 승리로만 변경을 했던 경기였는데, 경기 결과는 0대0 무승부가 나오면서 사실상 한 끗 차이로 틀린 경기였기 때문에 충분히 최종픽 영상에서 설명을 드려주셨다면 적중할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자, 2번 경기 본머스 대 리버풀. 자, 이 경기는 홈팀인 본머스가 승리할 수 있는 경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리버풀의 강점인 카운터어택이 본머스에게는 통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번 시즌 기록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서 본머스의 패배는 기본으로 가져가야 되는 경기지만 무승부 정도는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언급을 드리면서 본머스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는데, 역시 리버풀에는 이번 시즌 막을 수가 없죠. 모하메드 살라 선수가 있었습니다. 페널티킥 선제골과 후반전에는 기가 막힌 제자리에서 감아차서 구석으로 차넣는 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멀티골을 기록한 모하메드 살라였고, 본머스도 이날 득점 찬스가 있긴 했는데 이날 좀 클루이베르트 선수의 마무리가 좀 아쉬웠던 경기였습니다. 이번 시즌 리버풀은 진짜 너무나도 강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강력한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우승 후보이지 않나 싶네요. 자, 3번 경기 에버턴 대 레스터였죠. 저희 이 경기 에버튼이 패배할 리 없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로 기본적으로 레스터 시티는 토트넘 같이 뒷공간이 열려줘야 공격이 잘 먹혀 들어가는데, 에버턴의 경우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점유율이 가장 낮은 팀인데다가 롱볼 패스 활용도 1위인 팀으로 전체적인 수비 라인 자체가 낮은 상태에서 뻥축구를 하기 때문에 레스터 시티의 공격이 잘 안 먹힌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에버튼의 칼버트 루인 선수가 출전을 하진 못하지만 어차피 이번 시즌 득점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선수고 헤딩 득점도 이번 시즌 한 골밖에 없기 때문에 차라리 베토 선수를 원톱으로 박아놓는 게 더 좋은 선택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에버턴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했고, 결과는 4대0 에버턴이 대승을 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역시나 경기 시작하자마자 1분 만에 에버턴의 뻥 축구가 제대로 먹혀 들어가면서 픽포드 골키퍼가 뻥 차준 볼을 두쿠레 선수가 바로 득점으로 연결을 했고, 제가 언급드렸던 베토 선수가 레스터 시티의 뒷공간을 지배하면서 멀티 득점을 기록했죠. 그리고 경기 막판 레스터 시티의 수비 실수로 인한 에버턴의 은디아의 선수의 득점까지 나왔던 경기였습니다.
자, 4번 경기 입스위치 대 사우스햄튼 경기였죠. 이 경기는 양 팀의 전술이나 특성을 봤을 때 승무패 어떤 경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경기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그나마 공격에서의 마무리적인 측면은 입스위치가 좀 더 낫다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사우스햄튼도 어쨌든 두 경기 연속으로 필드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입스위치 승리 투표율의 50% 이상 투표율이 몰리는 건 오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양 팀이 패턴적으로 입스위치는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3연패를 기록 중이라는 점과 사우스햄튼은 역시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6연패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이좋게 무승부로 양 팀 모두 연패를 끊어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입스위치의 단통 무승부 이변으로만 선택을 했던 경기였는데, 양 팀이 사이좋게 한 골씩 넣고 1대1 무승부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후반 종료 직전 사우스햄튼의 폴 오누아초 선수가 골키퍼 선방에 막히면서 튀어나온 볼을 밀어넣으면서 입스위치가 패배를 하는 결과가 나왔던 경기였습니다. 경기 내용은 확실히 입스위치가 많이 몰아붙이긴 했는데 사우스햄튼의 램스데일 골키퍼의 선방에 많이 좀 막혔던 경기였습니다. 자, 5번 경기 뉴캐슬 대 풀럼이었죠. 자, 사실상 뉴캐슬은 주전 공격 자원인 알렉산더 이삭 선수의 득점력이 폭발을 하면서 굉장히 상승세를 탔기 때문에 뉴캐슬의 승리 투표율이 70% 이상 몰리는 건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다만 풀럼의 경우가 지난 맞대결 당시에 뉴캐슬을 상대로 3대1로 승리를 기록했던 팀이고, 뉴캐슬은 닉 포페 골키퍼가 아니었으면 더 많은 실점을 할 수도 있었던 경기였다라는 점에서 풀럼도 충분히 뉴캐슬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을 만한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뉴캐슬의 경우는 홈에서 정배당을 받았을 때 5승 3패로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다라는 점에서 뉴캐슬의 승패 투픽으로 말씀을 드렸고, 1대2로 뉴캐슬이 패배를 하면서 투표율 10%의 이변적 중에 성공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현재 득점은 뉴캐슬의 제이콥 모피 선수가 기록을 했는데, 후반전에 풀럼의 라울 히메네즈 선수가 슛한 볼이 제이콥 모피 선수의 발에 맞으면서 득점으로 연결이 됐고, 후반 82분에 풀럼의 페레이라 선수가 찬 프리킥을 골대 앞에서 무니즈 선수가 발만 탁 대주면서 역전골을 성공시켰던 경기였습니다. 이날 좀 뉴캐슬은 골대를 좀 두 번이나 맞추면서 이날 유독 득점 운이 따라주지 않았던 경기였습니다. 자, 6번 경기 비아레알 대 바야돌리의 경기였죠. 이 경기는 축구 토토 승무패 8회 차에서 투표율 1위의 경기로 비아레알 승리에 몰릴 수밖에 없고, 저 역시도 비아레알의 단통 승리로 선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습니다. 기본적인 이번 시즌 기록과 비아레알의 장점이 바야돌리드에게 약점으로 작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결과는 역시 비아레알이 압도적인 경기를 보여주면서 5대1로 비아레알이 승리를 했던 경기였습니다. 역시나 비아레알의 첫 번째 득점은 에이스 공격 자원인 아요세 페레즈 선수가 수비 3명을 농락을 하면서 선제골을 성공시켰고, 후반전에 파페게 선수의 득점, 산티 코메사나의 선수의 헤딩 득점이 터졌고, 후반전에 교체 투입된 티에르노 바리 선수와 수아레즈 선수의 득점까지 터지면서 5대0 상황이 됐고, 경기 종료 직전 바야돌리의 슬림 아몰라 선수가 득점을 하긴 했지만 이미 개 털린 상황이라 별로 좋아하지도 않더라고요. 자, 7번 경기 울버햄튼 대 아스톤 빌라였죠. 이 경기는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로, 이번 시즌 기록들만 살펴봐도 아스톤 빌라가 당연히 우세하다라고 보이는 경기지만, 일단 울버햄튼이 카운터어택에 강점을 지니고 있는 팀인데 아스톤 빌라가 이번 시즌 카운터어택에 의한 실점이 공동 3위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울버햄튼의 빠른 역습이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울버햄튼도 홈에서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울버햄튼이 무승부 정도는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아스톤 빌라가 이번 시즌 챔스를 계속 치르면서 체력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스톤 빌라의 최근 챔스 경기 직후 리그 경기 결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미넨과 챔스 경기 이후 맨유와 무승부, 볼로냐와의 챔스 경기 이후 본머스와 무승부, 클럽 브리에와 챔스 경기 이후 리버풀의 패배, 유벤투스와 챔스 경기 이후 첼시의 패배, 라이프치히와 챔스 경기 이후 노팅엄의 패배, AS 모나코와 챔스 경기 이후 웨스트햄과 무승부, 그리고 셀틱과 챔스 경기 이후 이번 경기 울버햄튼 원정을 가는 경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변의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울버햄튼의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는데, 울버햄튼이 2대0으로 승리를 하면서 아쉽게 이변적 중에 한 끗 차이로 좀 실패를 했던 경기였습니다. 확실히 울버햄튼이 역습에서 공격 효과를 굉장히 잘 보여줬던 경기였고, 벨가르드 선수와 마테우스 쿠냐 선수가 득점을 기록했던 경기였습니다.
자, 8번 경기 HT 마드리드 대 마요르카였죠. 이 경기도 멤버십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로 의심이 안 가는 경기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HT 마드리드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고 승무패 6회차 때 마요르카 대 베티스 경기 라이브로 봤던 소감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요르카 진짜 더럽게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HT 마드리드는 잘츠부르크와의 챔스 경기를 치르긴 했지만 대승을 기록했던 경기였고 여유롭게 로테이션을 돌렸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도 없어 보여서 무난한 HT 마드리드의 단통 승리 말씀을 드렸고 2대 0으로 HT 마드리드가 승리를 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사실상 HT 마드리드의 득점 찬스에 비해 득점이 많이 터지지는 않았던 경기였고 마요르카 골키퍼 선방이 좋았었죠. 그리고 HT 마드리드의 두 번째 골이 후반전에 교체 투입된 그리즈만 선수의 발에서 나왔는데 확실히 그리즈만 선수가 클래스가 다르다라고 느껴졌던 골이었는데 굉장히 좀 빠르게 뛰고 있는 역습 상황에서 골키퍼의 위치를 확인 후에 로빙 슛으로 득점을 성공시키는 모습은 확실히 에이스다라고 느껴졌던 경기였습니다. 자, 9번 경기 브랜드포 대 토트넘. 자, 이 경기도 멤버십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로 브랜드포의 승리는 없다 말씀을 드리면서 브랜드포의 무패 투픽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죠. 그 이후로 주중 유로파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전반만 소화를 했었는데 몸놀림이 굉장히 가벼워 보였다라는 점 강조를 드리면서 아무리 상대가 하브리그 팀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순간적인 스피드나 드리블의 컨디션이 굉장히 올라왔다라고 느껴졌었고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을 말씀을 드리면서 브랜드퍼의 경우가 이번 시즌 카운터어택 실점이 프리미어리그 공동 1위를 기록 중인데 토트넘은 카운터어택 득점이 프리미어리그 공동 1위라는 점에서 손흥민 선수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주축 자원들이 많이 빠져있는 토트넘이기 때문에 무승부 정도는 포함을 해서 브랜드퍼의 무패 투픽으로 말씀을 드렸고 결과는 브랜드퍼가 0대2로 패배를 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이날 손흥민 선수가 두 골에 모두 관여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예상했던 게 그대로 적중했던 경기였습니다. 자, 10번 경기 맨유 대 크리스탈이었죠. 자, 맹구 새끼들 경기는 많은 말 필요 없이 승무패, 지우개 찬스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경기도 사실상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쓴다고 말씀드리기 전에 미리 분석을 해놨을 때에는 맨유랑 전술 상성적인 측면에서 크리스탈 팰리스 전술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맨유의 승리는 없다라고 분석을 해놨던 경기였는데 분명히 또 맹구 새끼들이 제가 승리를 선택을 안 하면 왠지 또 어이없게 승리를 할 것 같아서 승무패, 지우개 찬스를 썼던 경기였는데 역시나 이럴 때는 또 기가 막히게 분석 내용대로 결과가 나오면서 평소와 다른 의미로 뒤통수를 치는 맹구 새끼들이네요. 결과는 역시 최근 물이 오른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 크리스탈의 마테타 선수가 멀티골을 기록을 했고 맨유는 전반 초반 좀 깔짝 잘하나 싶더니 역시나 마무리 능력이 개 쓰레기 수준이었습니다. 자, 11번 경기 발렌시아 대 RC 셀타. 자, 이 경기는 원정팀 RC 셀타의 경우가 아스파스 선수가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다. 그 정도로 아스파스 선수의 영향력이 큰 팀이 RC 셀타인데 아스파스 선수가 출전하지 못한다라는 점과 원정에서 실점이 두 배로 늘어나는 RC 셀타이기 때문에 원정팀 RC 셀타의 승리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다만 발렌시아의 경우가 공격에서 휴고 드로 선수가 출전이 불투명한 것으로 나오고 있어서 출전을 하지 못한다면 승리까지는 힘들지 않을까 판단이 들어서 이 경기는 한 골 차 싸움으로 갈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 저는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는데 2대1로 발렌시아가 승리를 했던 경기였고 출전 불투명이었던 휴고 드로 선수가 선발 출전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휴고 드로 선수가 득점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공격에서의 영향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출전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분석을 했던 게 좀 아쉬웠던 경기였습니다. 자, 12번 경기 아스날 대 맨시티. 자, 이 경기는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고 아스날의 승패 투픽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실상 자신이 응원하는 팀을 선택하는 게 낫다 싶을 정도로 막상막하의 경기가 될 것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맨시티가 부진했었지만 최근에 신규 영입 자원들과 최근 경기력을 볼 때 한참 비응신짓 할 때보다는 살아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승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는데 결과는 5대1로 아스날이 대승을 거두는 결과가 나오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다만 저는 이 경기는 사실 경기력의 차이가 있었다라기보다는 이번 경기에서 아스날 선수들이 맨시티의 홀란드 선수에게 아르테타 감독의 복수를 해주기 위해서 정신무장을 단단히 하고 나왔다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맞대결 당시에 홀란드 선수가 경기 종료 후에 아스날의 아르테타 감독에게 stay humble, 이지랄을 하면서 한국말로 겸손하게 구르라고 싸가지 없는 말을 해대는 바람에 아스날의 제수스 선수가 그 말을 듣고 너 왜 그딴 식으로 말하냐고 하니까 홀란드가 내가 뭘?
꺼져 광대 새끼야 이러면서 거의 뭐 동방예의지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싸가지 없는 말을 했던 걸 아스날이 복수라도 하듯이 이번 경기에서 많은 골을 기록을 했고 시작하자마자 웨데고르 선수의 첫 번째 골이 나왔을 때 마갈량이스 선수가 홀란드 옆에 있다가 골 세레머니를 하러 뛰어가면서 홀란드를 보고 야이 비응신아 하면서 놀리는 듯한 장면도 있었고 루이스 스켈리 선수는 지난 맞대결 당시에 홀란드 선수가 Who the fuck are you? 한국말로 넌 누구냐라고 조롱한 걸 복수하듯이 아예 대놓고 데뷔골을 넣고 홀란드의 명상 세레머니를 똑같이 하면서 기가 막힌 복수를 했습니다. 확실히 경기도 경기지만 이런 서사가 있는 프리미어리그 경기라서 굉장히 재미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자, 13번 경기 오사수나 대 소시에다. 자, 이 경기는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로 원정팀 소시에다의 경우가 이번 시즌 모든 팀을 통틀어서 득점력이 최악일 정도로 좋지 못한 시즌을 보내고 있고 실제 득점에서 기대 득점 값을 뺀 XGDF 값도 라리가 19위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한 주중 유로파 경기로 인해서 어느 정도 로테이션은 돌렸지만 체력적인 부분에서 오사수나에 비해 불리하다라는 점과 이번 경기 오사수나의 홈 경기이기 때문에 홈에서 3배 이상 증가하는 득점력을 보여주는 홈발이 있는 오사수나라는 점에서 이 경기는 아무래도 오사수나의 승과 무중에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골대법 계산 결과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은 확률로 계산됐던 경기였기 때문에 오사수나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했던 경기였고 오사수나의 부디미르 선수가 멀티골을 기록을 하면서 2대1로 승리를 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확실히 소시에다는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면서 슈팅을 많이 하는데 유효 슈팅이 잘 안 나온다라는 게 이번 경기에서도 좀 느껴졌습니다. 자, 14번 경기 베티스 대 빌바오. 자, 이 경기는 마요르카와 경기하는 걸 라이브로 봤는데 진짜 더럽게 못한다라고 느꼈던 경기라 베티스의 단통 패배로 선택을 하려다가 베티스의 이스코 선수의 번뜩이는 패스들은 확실히 위협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맹구의 안토니 선수를 영입을 했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에서 개죽을 쓰던 안토니가 라리가에서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모르겠어서 기대가 되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베티스의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는데 결과는 2대2 무승부가 나오면서 적중을 했고 안토니 선수가 라리가 데뷔전 경기에 선발 출전을 해서 MVP로 선정이 되는 이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아주 상상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일이 나왔죠. 확실히 선수들은 자신한테 맞는 리그가 따로 있다라는 게 느껴졌던 경기였고 특히나 첫 번째 이스코 선수의 득점은 안토니 선수가 슛한 걸 골키퍼가 막았는데 그게 튕겨져 나오면서 그 볼을 이스코 선수가 밀어넣은 것이었기 때문에 안토니가 만든 골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찬스 메이킹과 드리블 돌파도 보여주면서 라리가에서는 밥값을 좀 할 것이다라고 보였던 경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 토토 승무패 8회차 결과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려봤고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수요일에 9회차 관련 경기들 골대법 정리본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유튜브 커뮤니티에 이미지 업로드 드리도록 하겠고 금요일에 9회차 최종픽 영상으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